갑자기 달리니까 현기증 나서 좀 쉬었다고 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제 IR 뉴스레터에서 리버스란이 이제 권리 인수한 내용, 그리고 폴첸 대표에 대한 연역,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성과, 회사에서 구성을 진짜 잘 짰어요. 권리 인수한 내용 설명해주고 폴첸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항서제약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토대로 매출이 얼마고 진짜 그 정답을 거의 다 알려주고, 식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식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숫자만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매출을 아예 찍어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노란색으로 매출을 아예 찍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 여기다가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얼마일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 그 로열티 몇 퍼센트 받는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각자 뭐 나는 5%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뭐 10%, 뭐 20%, 뭐 각자 숫자가 있겠죠. 그냥 곱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대한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항서제약만이고요. 그리고 항서제약은 지금 저항증 두 개가 내년에 추가가 되죠. 그러면 그 두 개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리버세라닙에 지금 그 NDA 아직 그 결과 안 나왔죠. 결과 나오고서 시판까지 된다 하면 그것도 제외한 상태. 그러니까 오로지 항서제약의 아파티닙의 저항제 하나 관련한 매출만 이 정도라는 거죠. 다른 것들 다 합치면은 그냥 딱 생각해도 5배는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뭐 여러가지 뭐 숫자도 넣어보면서 하면서 계산했는데, 각자 한번 또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인수금액이 얼마 들었냐,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구성이 너무 깔끔해서 그 수능 뭐 출제위원회 같이 그 아주 구성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공을 들여서 글을 쓴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 보통 이런 거 진영 회장님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없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봤죠. 얼마에 인수를 했느냐. 자, 그래서 어드벤처 연구소랑 이제 항서제약이 2004년에 이제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어드벤처 연구소의 에로죠. 항서제약에게 에로를 한 다음에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된 거고, 이제 계약은 이제 2004년에 했는데 이제 시판되고 뭐 승인하고 시판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임상도 진행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아파틴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2016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전에 있었겠죠, 또 숫자들이. 2016년부터밖에 있는데 2014년부터 이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숫자는 당연히 플러스로 뭐가 찍혀 있겠죠. 2014년부터. 그리고 2007년에는 엘리바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앞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글로벌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어드벤처 연구소가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2004년에 항서제약과 중국 관련해서 체결, 2007년에 글로벌 관련해서 엘리바와 체결. 그러니까 중국은 항서제약, 다른 글로벌은 엘리바가 각자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임상이 더 빨리 진행이 된 거는 항서제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었고, 다른 이제 글로벌은 어디서 했냐면 HLB에서 했죠. 엘리바가 했지만 이제 100% 자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HLB에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끝났고 이제 시판을 기다리고 NDA랑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절차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FDA랑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그 뒤를 HLB가 이제 추격하는 듯이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무버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미 성공한 약에 대한 거를 이미 정답지를 가지고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이제 임상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앞에 그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베이지엄 띠어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베이지 이론에 따르면은 아무튼 뭐 계산을 하면 확률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 계산을 각자 또 해보면. 그리고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믿고 버티신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상 이제 엑기스는 HLB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진영 회장님 진짜 이거 대단한데 어떻게 다 HLB로 집중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삼각합병도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 권리 특허 그것도 이번에 이제 체결해서 완전히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연구소에 있는 이 폴첸도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버렸죠. 왜냐면 HLB 밑에 엘리바 밑에 이제 이사로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항서제약이 이제 큰형님이 아니라 이제 매번 로열티를 상납해야 하는 그런 회사가 HLB가 돼버렸습니다. 맨날 이제 큰형님 하면서 따르다가 이제 돈을 이제 큰형님한테 이제 받게 되니까 살짝 위치가 좀 약간 애매하게 됐죠. 누가 큰형님인가? 돈 받는 내가 큰형님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약간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리보셀란 집의 아버지도 우리 쪽에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결과 진짜 빠르죠. 올해부터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진짜 그 생각지도 못한 호재죠. 올해부터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항서제약으로부터 올해부터 2020년부터. 그러니까 당장에 다음 분기 매출에 로열티가 이제 찍히게 된다면, 로열티 이제 언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1년치 모아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장 이번에 찍히는 연말 결산 재무제표에는 항서제약의 로열티가 이제 당당하게 뭐 현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현금이겠죠. 그걸로 딱 찍히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 캐시플로와 미래 캐시플로를 이제 동시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현재 캐시플로는 항서제약의 캐시플로고, 이 미래 캐시플로는 그 리버세라닙입니다. 이게 특허가 어드벤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한 게 항서제약에 관련한 특허만이 아니라 글로벌 권리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이제 완전히 HLB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계약이 없었다 하면은 그 판매가 될 경우에 이제 판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HLB 쪽에서 그 글로벌 이제 판권에 관련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럼 그 매출의 몇 퍼센트가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권리 인수를 통해서 그 로열티를 미국 어드벤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다시 그냥 HLB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캐시플로는 이제 로열티 관련해서 판권은 HLB가 가지고 있고 그 로열티를 이제 어드벤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확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캐시플로는 항서제약의 로열티,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HLB의 영업이익으로 계상된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잘 봐라. 이제 캐시가 들어오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캐시 현금이 이제 곧 들어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너무 이제 많이 말했지만 이제 동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폴첸 대표를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일을 잘하는 거죠. 그 진양호 회장님이 그 이런 설득하는 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양호 회장님을 거치기만 하면은 다 HLB 편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가치관을 좀 알 수가 있죠. 그 M&A 이제 꾼 소리를 듣던 시절에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털어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의 본업에 집중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임하셨는데 뭐 한 2, 3년 뒤에 좀 다시 다른 데로 이제 가시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10년간의 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다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리버세란이 글로벌 판권을 이제 LI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권만 가지고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그 로열티를 받는 권리까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로열티를 어드벤처에 줘야 됐는데 이거를 완전 권리를 인수해버렸으니까 그 로열티는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항서제약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도, 그러니까 현재 캐시플로우까지 완전히 이제 가져오게 됐고 600억에 샀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LI 할 때
엘리바에게 이제 HLB가 이 회사 뭔가 임상 잘 되면 좋겠다 해서 투자 시작을 해가지고 임상 이상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점점 이제 가시화되면서 최대주주 지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희귀약품 지정, 삼상 종료 등이 있었고, 완전히 성공하니까 갑자기 이제 삼각병을 해버려가지고 자회사를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갑자기 확 가져가고 또 이것도 확 가져가 버리고. 자, 이런 상태였고, 이제 투자를 보면은 HLB랑 엘리바가 있었는데 HLB랑 엘리바가 살짝 겹쳐 있었습니다. 지분이 50%좀 됐죠. 어드벤처는 따로 있었고, 근데 이게 성공하니까 완전히 합쳐버렸고, 그리고 권리 인수를 통해서 이제 거의 다 가져와 버렸다 이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